오늘의 뜬 뉴스를 살펴봅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종배 씨. 네네, 안녕하세요. 네. 검찰이 철도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의 조현영 의원을 내일 소환 조사한다고 합니다. 뭐 박상은 네. 의원 얘기도 나오고 네. 재보선 이전의 혐의는 뭔가 이렇게 왈가왈부 설왕설래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선거 끝나고 소환 조사를 한다니까 뭐 시기를 좀 조절한 느낌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좀 비교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예. 박상은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한참 전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운전기사가 현찰 뭉치를 들고 가서 검찰에 찾아가서 모두 폭로를 했고 이게 전부 다 보도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번에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반면에 지금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어제 이 이야기가 나왔고 또 압수수색은 어제 했어요. 그런데 바로 또 소환 통보도 그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일정을 여야 같이 지금 소환 일정을 맞추고 있다고 봐도 정황으로 놓고 보면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오래전에 이제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얘기는 나왔는데 거기에 네. 맞춰서 이제 다시 나오는 얘기가 새정치민주연합 쪽도 있다. 김재륜 의원, 신계륜 의원 등인데 법안 네. 통과와 관련해서 금품 수수 혐의가 있다. 조사해보겠다. 네. 결국 이제 여당, 야당 숫자도 좀 맞추고 시기적으로도 모아서 좀 조율을 하고 뭐 이런 네. 이제 의혹이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뭐 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갑자기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난해 9월에 신계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이때 김재윤 의원은 공동 발의자였었는데 근로자직업 능력개발법이 그러니까 개발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어요. 여기 이제 직업훈련 시설 이름에 반드시 붙여야 하는 직업을 빼고 학교 이름을 지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런 개정 내용이었는데 이에 따라서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 이름을 바꾼 거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수천만 원을 수수했다. 이게 지금 검찰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거에 대해서 뭐 당사자인 신계륜 의원, 그다음에 김재윤 의원은 펄쩍 뛰고 있거든요. 뭐 신계륜 의원 같은 경우는 황당무계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김재윤 의원 같은 경우도 여당 의원 소환을 의식한 물타기다. 뭐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검찰이 이 혐의를 포착했다라는 게 6월에 이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 이사장을 두 차례 소환조사해서 이 횡령 로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고 그래요. 근데 교비를 횡령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혐의를 잡고 6월 16일에 학교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혐의점을 포착했다. 이제 검찰 쪽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당사자들은 지금 펄쩍 뛰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철피야, 학피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여야 의원에 대한 혐의 입증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저도 좀 조심스러운데요. 왜냐하면 지금 수사 정보의 접근이 원천 차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좀 상반된 두 가지 현상 아마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하나는 검찰청 그러니까 소환당해서 검찰청에 들어갈 때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다고 큰 소리 치다가 나올 때는 수가 차고 나온 경우도 여러 번 있었죠. 또 반대로 검찰이 기세 좋게 기소를 했다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은 그 사례도 여럿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축은행 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던 의원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뭐 박지원 의원이 있었고 이석현 의원이 있었고 정도원 의원이 있었고 근데 줄줄이 무죄 선고를 받고 있거든요. 뭐 한 예만 갖고 말씀을 드리면 이석현 의원의 경우에 이 돈을 줬다라는 일자, 장소, 전달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아서 신빙성이 부족하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해서 무죄 선고를 내렸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진술에만 의존해서는 아마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 점을 하나를 이제 포인트로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지금 그 보도 내용에 기초해서 보면 뇌물 수수 혐의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성립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성립이 되려면 직무 연관성이나 포괄적 대가성이 입증이 돼야 되는 건데 과연 검찰이 이걸 입증할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뭐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만약에 이 법안 제정이 대가였다고 한다면 그러면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말고 다른 학교도 만약에 혜택을 받다면 이게 대가성으로 볼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법리적 해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혐의 입증이 그렇게 말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일각의 지금 지적이 있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어떤 뭐 의혹을
밝히고 진상을 규명하고 하는 차원의 수사를 해온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이나 최동욱 전 총장 관련 의혹이나 뭐 남북 정상 대화록 관련 수사 등 오히려 국민들의 불신을 사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사건을 다루는 건지 사건을 정치적으로 다루는 건지 어떨 때는 이제 의혹을 또 많이 받는데 네. 이번에 이 검찰의 사정을 정치적인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현상적으로 놓고 보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관피와 척결 차원에서 수사를 벌여갖고 그래서 박상원 의원은 해피야, 조현영 의원은 철피야, 야당 의원들은 합피야. 근데 관피와 척결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은 선언을 했고 그래서 검찰 수사 들어갔는데 뒤지다 보니까 의원들 연루 사실이 나왔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할 말이 없죠. 네. 또 그 자체로 받아들일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그러면 먼저 철피아였고 뭔가 학피아였는가도 사실은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해피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세월호 3사 직후가 되니까. 그런데 왜 콕 찍어서 먼저 철피아였고 왜 학피아였을까? 이것도 사실은 따져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검증을 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과거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정권 차원에서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거나 행동 반경을 좁히기 위해서 사정을 정치적으로 악용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의 정치사에서는. 이번에 이런 경향이 없는 것인지 그것도 좀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